안녕하세요. 천공의 이별과 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시청자분들께서 평소에 저한테 댓글이나 이메일로 많이 질문해 주셨던 여러 가지 것들 제가 대답하는 형식의 그러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주 앞으로 이러한 Q&A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네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잠수 이별. 아무런 어떤 이별할 때 통보 없이 그냥 사라지는 그런 회피형 이별에 관한 질문 많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전화에 관한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이별 후에 상대 X한테 연락이 왔을 때 이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가 끊어지거나 다시 전화를 했는데 안 받는 경우나 뭐 이런 어떤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름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SNS나 카톡에 여러분의 사진 등을 업로드할 때 상대 X의 심리 변화에 대한 여러분의 많은 두려움, 여기에 대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네 가지 이슈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잠수 이별입니다. 잠수 이별이라는 것은 그 타이틀 같이 막마도 잠수 타고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이별을 생각할 때는 대개 여러분을 버린 X한테 통보가 옵니다. 요즘은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카톡 같은 걸로 이별 통보하는 경우가 있죠. 약간 좀 무리하다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카톡으로 이별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해서 약간 개방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차인 사람 입장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이별을 통보하는 경우, 하여튼 통보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나는 더 이상 너를 내 인생에서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대개는 아니죠. 당신과 더 이상의 관계를 이니시에이트 할 수 없다. 헤어지자. 뭐 이러한 매우 보편적인 통보가 있어야 이게 정상적이고 에티켓 있는 인간관계 아니겠어요? 근데 굉장히 무례하게 어느 날 연락이 안 되고 이렇게 잠수로 이별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회피성 성향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종류의 이별이죠. 이것은 이런 식으로 이별을 당한 사람은 굉장히 트라우마가 심합니다. 궁금증도 생기고 신비감도 생기고 무력감도 생기고 손실감, 박탈감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별을 한다면 반드시 그 이별에 대한 책임감을 여러분이 있으셔야 합니다. 즉, 이별을 상대한테 매너 있게 통보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에티켓이 있어야겠죠. 잠수 이별을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심리적으로 이 이별을 상대한테 통보하기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회피하는 것입니다. 물론 무책임한 행동이죠. 그리고 본인이 이 이별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 내가 과연 이 사람과 이별을 하고 내가 이별을 받아들이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자신감. 근데 이런 회피형 성향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한테 여러분 연락을 할 때 더더욱 도망가는 성향이 보입니다. 근데 이게 이별에 대해서 단호한 어떤 이별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이별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즉 잠수 이별을 하시는 분들은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의 어떤 인격을 믿고 계속 관계를 진행시키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봅니다. 잠수 이별을 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의 어떤 성향과 인간적인 단점을 극적으로 표명하는 것입니다. 즉 같이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신용이 없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무척 힘들겠지만 잠수 이별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걸으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전화 이슈인데요. 많은 여러분과 상담하시면서 제가 이런 이슈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나를 찾던 남자친구가 갑자기 전화가 왔다. 내가 부재 중일 때 전화가 왔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일단 그쪽에서 전화가 왔을 때는 여러분이 부재 중일 때 전화가 와서 전화가 끊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바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화가 왔었다. 그러면 상대가 대부분 이게 참 이상한 건데 자기가 전화한 것을 회피합니다. 거기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내 실수를 잘못했다. 뭘 물어보려고 했는데 괜찮다.
이런 식으로 회피합니다. 왜 그러냐? 전화를 했는데 상대방이 안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자기가 제외하려는 그 사람의 의도에 자신감이 손실되기 때문에, 훼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회피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그분들이 여러분을 찬 사람이 여러분한테 전화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이것은 재회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재회가 시작하는 진행 단계의 첫 단추를 풀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기대하지도 마시고 너무 이 점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없이 일단 무조건 전화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왜 전화를 했냐? 그럼 상대방이 대개 70%는 회피를 합니다. 전화를 안 받거나 아니면 문자로 잘못 보냈다 뭐 이런 식으로 회피가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또 급발진해서 여러분이 다시 매달리는 모드로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제 경험인데, 그리고 많은 사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전화 교신이 안 돼서 이 전화 통화가 안 됐을 경우 다시 옵니다. 거의 99% 다시 옵니다. 기다리시면 다시 전화가 옵니다. 그때는 전화를 받으셔서 그 재회의 과정으로서 여러분이 진행을 해 나가셔서 재회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상담은 이런 때 상당히 많은 상담을 요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이 현명하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이것도 제가 여러분 댓글에서 많이 발견하는 어떤 질문인데요. 내가 이별을 당했는데 나의 카톡이나 SNS가 아직 차단은 안 당한 상태에서 나의 사진, 나의 개인적인 사진, 프로필 사진 이런 것들을 게시해도 됩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하십니다. 자,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X가 여러분의 사진, 여러분의 카톡, 여러분의 인스타 반드시 봅니다. 염탐합니다. 여러분을 버렸기 때문에 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을 거다 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이별을 했어도 여러분에 대한 많은 관심, 인간적인 애증 그런 거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카톡, SNS, 인스타 반드시 봅니다. 자, 여기서 질투 유발을 하거나 여러분이 질투 유발이죠. 일종의 질투 유발이라는 것은 제3자의 새로운 이성 파트너를 보여줌으로써 질투 유발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별을 극복하고 이 사람을 move on, 오버하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도 강력한 질투 유발입니다. 즉 나는 이 이별에 대해서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너란 존재에 대해서 많이 가볍게 너란 존재를 생각한다. 이런 것은 그들에게 상당한 상실감과 손실감을 줍니다. 즉 그들에게 재회에 대한 변수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과 있는 테크닉입니다. 그럼 언제 이 사진들을 올려야 하냐? 이별한 지 얼마 안 돼서 올리는 것은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별당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새로운 인생을 활기차고 긍정적으로 그리고 포텐셜 파트너, 새로운 파트너를 만난다는 것을 그들은 용납하지 못합니다. 즉 믿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헤어진 이후에 여러분 X가 한 달도 안 돼서 새로운 파트너를 만난다는 거 이건 조금 여러분이 의심하시고 좀 안심하셔도 됩니다. 설사 그들이 진짜 이 진행을 하더라도 그게 진정으로 건강한 관계는 아닙니다. 자, 그럼 언제 사진을 올려야 하냐? 이별 후 한 달 반, 즉 45일 정도는 좀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각 이별마다 틀립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이 이별을 받고 좀 충격을 받고 나름 여러분의 어떤 내부적인 갈등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러한 질투 유발 사진을 올린다는 것은 급조적이고 너무 조작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재회에 도움이 못 됩니다. 45일, 60일 정도 후에 여러분이 이렇게 질투 유발 사진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활기찬 인생의 사진을 올린다는 것은 효과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이 인타이틀먼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타이틀먼트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여러분이 왜 이별을 당했냐, 내가 왜 이별을 했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고민 그리고 생각
그런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 가지 이 이별에 대한 각 이별은 독특하기에 그 상황마다 다 틀리겠지만 제가 여러분과 상담하면서 그리고 많은 어떤 사례들의 특징이 이 인타이틀먼트입니다. 자격 부여. 자기 자신한테 자격을 부여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관계를 지속할 때 남녀 사이에는 약간의 그 진행 과정에 있어서 맥락이 좀 틀립니다. 남자와 여자는. 제가 얘기했지만 남자는 좀 안정형과 권태기형으로 갑니다. 근데 여성은 계속 이 다이나믹하고 뭔가 애정 공세가 있는 그런 다이나믹한 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것을 원합니다. 모든 여성이 그런 것이 아니고 약간 불안 집착형이 있는 여성은 계속 이런 센세이셔널한 다이나믹 애정 공세 이런 걸 원합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본인 스스로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테스트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테스트, 그러니까 이 테스트적 이별을 하는 경우가 있죠. 파워플레이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러다 잘못하면 관계가 정말 끝납니다.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떤 또 이 본인의 그 불안형에 대해서 자기가 이 관계를 수정시키고 싶은 이 자격부여입니다. 나는 너의 여자친구인데 너는 왜 이것밖에 안 해주냐? 뭐 이러한 자격부여, 즉 사랑 싸움이죠. 이런 것들이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긍정적으로 만들어기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관계를 훼손시키고 이별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사실 자격부여라는 것은 남자들도 잘합니다. 내가 너의 남자친구인데 네가 감히 그렇게 야한 옷을 입고 나이트를 가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자격부여죠. 근데 이 남녀 관계는 도덕적인 이슈가 아닙니다. 너는 나의 남자, 너는 나의 여자라는 확립이라는 것이 사실 이게 무용지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고 새로운 파트너가 만나면 그 관계는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관계는 언제든지 끝날 수 있다라는 그런 불확실성, 그런 불완전성, 이게 어떤 연애의 한 맥락입니다. 연애의 한 부분이고 연애의 한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안정된 관계가 확립이 되는 게 아닙니다. 너와 나와 오늘부터 1일 딱 시작했으니까 너와 나는 남자 여자다. 너는 다른 여자 보면 안 된다. 다른 남자 보면 안 된다. 뭐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인간의 감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관계가 이게 소원한 쪽으로 가고 불안한 관계로 갔을 땐 여러분이 하는 테크닉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상담 시간에 여러분한테 저와 상담했던 분들한테도 많이 말씀드렸고 제가 또 다음 방송이나 뭐 다다음 방송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인타이틀먼트, 자격부여, 스스로 이 자격에 대한 이 관계에 대한 자격을 스스로 부여하고 그것을 상대한테 본인의 권리와 상대의 어떤 관계적 의무를 이렇게 밝혀내고 표명하는 행위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예. 그러다가 관계가 더 나빠지고 대개 그래서 헤어집니다. 오케이? 오늘 이 4가지 이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족한 점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제가 앞으로도 계속 방송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